뿌리채 뽑아서 완치시켜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레이저로 깊게 파는 순간 바이러스가 없는 진피층까지 손상이 되게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 남는 폐인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술합니다. 피부를 깊게 파지 않으면서도 바이러스는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는 한 끗 차이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얼굴에 편편사막이 있다고 해서 빨리 치료하고 해서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이거 편편사막이 맞나요? 라고 할 때 반 정도만 맞추시더라고요. 실제로 확대형으로 보면 편편사막이가 아니라 비립종인 경우도 많고요, 지저신 경우도 많으세요.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헷갈리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들라면 비립종과 지저 같아요. 보통 지저는 얼굴에 잘 생기지 않고 목에 많이 생겨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많이 생기죠. 발생하는 부위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고, 편편사막이 약간 이렇게 산 모양인데 이것은 곰몸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구분이 될 거고, 얼굴에 생기는 것 중에 비립종은 좀 많이 생기죠. 자세히 보시면 편편사막에는 약간 갈색의 형태를 띠는데 얘는 약간 노란색 또는 흰색을 띠어야 되고, 진주알, 좁쌀 같은 게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피부과 전문이니까 조직검사 좋아하죠? 편편사막이의 조직검사 양상을 보시면 뭐가 꽉 차 있는 거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표피층에 뭐가 괴물처럼 동글동글한 것들이 뭐냐면 바이러스를 먹은 표피 세포들입니다. 근데 이 조직 소견을 보시면 특징적으로 바이러스 밑으로 있는 진피층, 제가 동그랗게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상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표피층의 두께는 정말 얇아요. 화상 입으면 얇은 물집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표피층입니다. 그리고 표피층 위로만 자라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적절할지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편편사마귀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HPV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종류는 거의 100가지가 넘어요. 편편사마귀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3번, 10번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처음에는 사실 누군가부터 옮는 거죠. 바이러스가 표피로 들어와서 표피 밑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피로는 못 들어가죠. 표피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표피 세포가 마치 좀비처럼 비정상적으로 막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옆으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한 개인 병변이 두 개의 병변, 두 개의 병변이 내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제 얼굴에 편편사마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애기한테 옮기는 건 아니에요? 제 남편한테 옮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다행히 옮기기는 하는데 조금이라도 다녔다고 해서 막 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편편사마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주변 가족들한테 옮길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옮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너무 가득하게 편편사마귀가 있다면 치료하기 전까지는 수건과 화장품은 본인 것만 사용하시고 가족들이랑 서로 분리돼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 얼굴에서 내 얼굴로 옮길 수도 있죠. 이 병변을 집에 뜯어본다고 손으로 막 뜯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이 약간 파이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 피부 보호막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침투하기가 너무 용이하게 되겠죠. 편편사마귀가 있는 분들은 얼굴을 스크럽을 한다거나 각질을 벗기거나 손으로 뜯는 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내 스스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씨앗을 뿌려주는 꼴이 되니까 얼굴에 자극이 가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 환자 중에 선생님 저 그러면 사막이 있는데 세수하면 이게 옆으로 막 퍼지지 않을까라고 묻는 분도 있는데,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하는 정도의 세수로는 바이러스가 침투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크럽을 하면서 팍팍팍 긁으면 보호막이 없어지고 침투를 잘하게 되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내가 어떻게 세수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힌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치료 준비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봤는데 정말 많은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민간요법도 있고 식초 바르면 된다,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세상의 모든 치료법, 모든 걸 파괴하는 방법은 다 치료가 되죠. 편편사마귀 되게 작게 좁쌀처럼 있죠. 치료의 핵심은 이 병변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주변에 있는 피부는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식초 발라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초라 가지고는 반응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극만 되고요.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강력한 빙초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무섭죠? 잘못 발랐다가는 화상을 입습니다. 빙초산을 그 포인트에 정말 미세하게 딱 접촉을 시킬 수 있다면, 바르다가 옆으로 번지지 않는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빙초산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은
TCA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산이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 TCA를 바르면 염증을 일으켜서 콜라겐 올리는 건데, 피부과 전문의인 저도 가끔씩 귀찮을 때 TCA를 제 얼굴에 바르거나 친구한테 바를 때 있는데 정말 조심해서 발라요. 제가 확대경을 쓰고 바르게 되는데, 집에서 과연 빙초산을 그 포인트 바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온 많은 환자 중에 집에서 빙초산 발랐다가 넓게 색소 침착 오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인터넷에서 뭐 율무를 바른다, 뭐 바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효과 없고 부작용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편편사마귀는 치료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피부 표피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CO2 레이저는 정말 정교한 레이저입니다. 해당 부분만 핀포인트로 살짝 제거할 수 있죠. 너무 치료가 잘 됩니다. 다만 이것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표피 속에서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씨앗처럼 되어 있는 병변들이 있죠. 이것들이 나중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변 자체 치료는 어렵지 않으니까 CO2 레이저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편편사마귀의 조직 확정 소견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전체 진피지까지 푹 떠내면 될까요? 아니죠. 그림을 보시면 정말 종이처럼 얇은 표피층만 제거하면 되고, 이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전체 덩어리에 저는 70% 정도만 제거합니다. 제가 마약 전담 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의도에 살고 있는데 저희 건너편 상가에 뭔가 좀 수상하다는 소문을 듣고 가봤죠. 가보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명을 잡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체가 옆방은 제조, 옆방은 영업, 옆방은 마케팅 다 있더라고요. 그 한 명을 잡다 보니까 전체를 잡게 된 거죠. 신체 조직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것을 잡는 면역 체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가장 바깥층에 있는 표피, 그것도 세포 안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 면역 체계, 이 형사님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 70% 정도만 깎아내면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면 상처를 입게 되면 면역 세포들이 이걸 정리하러 몰려들었는데 뭐야? 편편사마귀 바이러스가 있네라고 해서 남아있는 30%까지 제거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치료 후에 듀오덤 같이 밴드를 붙이면 되는 건가요? 뭐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밴드 붙이지 않습니다. 진피층까지 깎는 게 아니라 표피층, 그것도 그중에 70%만 깎으니까 겉에만 살짝 깎기 때문에 듀오덤 같은 거 굳이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표면만 살짝 깎았기 때문에 에스로반, 후시딘 같은 용고만 보통 한 하루에 두세 번씩 3, 4일 정도만 바르면 충분합니다. 이후에 이제 약간 까맣게 딱지가 칠 수도 있죠. 그래서 딱지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약간 핑크색으로 약간 새살이 좀 보입니다. 그때는 자외선 받으면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면 충분합니다. 그럼 치료가 다 끝나고 재발이 될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재발하는 거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재발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선생님 여기 책 100개가 있는데 10개만 제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제거하려면 전체를 제거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자체가 또 씨앗이 돼서 번지잖아요. 제거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전체를 제거하는 게 좋겠고, 논문에 의하면 약 20%에서 50% 정도 재발한다고 돼 있는데 이왕이면 20%, 10%로 가면 좋겠죠. 그러려면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행위를 좀 줄이면 좋겠고, 한번 제거한 다음에 조금 몇 개가 올라오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병원 오세요. 그 부분만 제거하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료는 너무 쉽다. 하지만 재발은 할 수밖에 없다.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얼굴을 문지르거나 스스로 자가 접종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고요. 한 번 제거하려면 바이러스 특징상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까지 뽑겠다고 푹푹 파내면 흉이 생기니까 편편사마귀의 특징을 제거한다면 겉에만 살짝 제거하면 흉도 없고 부작용도 적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괜히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편편사마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치료가 잘 되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폐인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신다면 편편사마귀 쉽게 제거하면서도 폐인 흉터 없이 잘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